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 1, 2, 3학년, 저학년 때가 이를 신경 써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인데요. 국어 실력, 학습 습관, 영어 감정이 바로 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려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많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모두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국으로 학교 수업을 흐름 끊김없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책보단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가깝게 지내면서 국어 실력의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학습 습관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부터 엉망이 되면서 제일 먼저 무너져 버린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 실력의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3, 4학년인데도 쉬운 영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음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글책 안 읽고 못 읽는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초등 2학년 때까지의 한글 실력이 초3이 되면서 시작하는 공교육 영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것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초중고 영어 학습의 방점은 결국 리딩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수능 영어가 바로 독해 시험이기도 합니다. 문해력의 부족은 고스란히 영어 학습의 장애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초등 저학년이라면 어떤 학습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문해력 향상에 가장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국어가 너무 안 되는 아이라면 영어는 차라리 시작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올바른 독서 환경, 문해력을 올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내용은 교집합 스튜디오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등하교를 통해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잡아주고 학습 긴장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코시국으로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학습 습관입니다. 특히 영어는 언어로서 규칙적인 노출과 학습 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인데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은 과목이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으로 잡기, 그리고 영어 공부 단 30분이라도 매일 하기입니다. 아이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영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까 최소 30분 이상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게 코칭해 주세요. 처음에는 30분을 무슨 공부로 채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면 듣기든 리딩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리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리스닝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초점은 매일 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영어 실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세팅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나이대에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영어를 잘 해봐야 거기서 거기거든요. 초등 저학년 반짝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시기에 만들어야 하는 습관과 환경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제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주 보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영어 자신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변의 영어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주로 사립초 또는 영어학원의 최상위 반을 다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우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감이고 흥미고 재미니까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재미를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속되면 영어 학습을 회피하게 됩니다. 영어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버린 거죠. 잘하는데도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늦어도 초3 때는 시작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면 초3 때부터 영어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영어 공부가 어려워진 시기 중 무려 3위가 초3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자마자
좌절하는 아이들이 많다니 참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이는 학습 준비 부족에 더해서 주변 아이들과의 학습 격차에 따른 자신감 상실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영어 감정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져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특정 과목에 생기게 되면 그 과목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한다 하더라도 감정의 필터가 그 내용을 걸러버려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문해력 문제, 엉망인 생활 학습 습관, 두서없는 영어 학습 계획,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학습 격차 때문에 초등아이들의 영어 자신감, 영어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영어 학습의 핵심은 아이의 영어 감정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테스트 위주로 학습시키지 마시고요. 엄마의 기대치가 아닌 아이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교재와 수업을 권장해 주세요. 어려운 것보단 흥미로운 것, 영어의 형식보단 영어가 담고 있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충분한 듣기와 재밌는 읽기 위주로 초등 저학년 시기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어 실력, 문해력, 학습 습관, 영어 감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영어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